하느님이 맡긴 보석. 랍비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랍비의 아이가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었다. 랍비의 아내는 울면서 아이의 시체를 집 안으로 옮겼다. 아내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슬픈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를 생각했다. 이윽고 아무것도 모르는 랍비가 돌아왔다. 아내는 침착한 모습으로 먼저 이렇게 말했다. 여보,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아주 귀중한 보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맡겨두었던 보석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랍비는 그다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야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드려야지요. 그때 아내는 랍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사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보물을 하늘나라로 가져가셨습니다. 등불을 든 이유. 어떤 사람이 깜깜한 밤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다가왔다. 가까이 왔을 때 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 깜깜한 길을 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이 등불을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따라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게 되니까요. 해진 옷을 입는 이유. 시골에 부자 유대인이 살았다. 어느 날 그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도시에 나갔다가 고향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그의 몰골을 보고 놀라며 물었다. 아니, 자네 어째서 그런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이 거리를 돌아다니는가? 그러자 부자 유대인이 말했다. 이 도시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무슨 옷을 입든 상관없지 않은가? 며칠 후 친구가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자 유대인은 여전히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닌가. 친구가 물었다. 이제 보니 자네는 고향에서도 그런 꼴로 다니는군. 대체 이유가 뭔가? 부자는 간단히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서야 내가 부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어떤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가짜 설교사. 유명한 설교사가 안식일에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어떤 가짜 설교사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이미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몰래 군중 속에서 그 남자의 설교를 들어보았다. 엉터리 설교사는 진짜 설교사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한동안 아주 그럴듯한 내용으로 설교를 해나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생각을 마구 섞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엉터리 설교사의 이야기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진짜 설교사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연단으로 올라가서 외쳤다. 여러분, 이 남자는 제 이름을 팔고 있는 가짜 설교사입니다. 그러자 군중 속의 누군가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여태까지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설교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가난한 남자가 부잣집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나오는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주인은 친절하게 화장실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거기서 조금 전에 먹었던 음식을 차례차례 토해냈습니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흙빵과 물을 토해내자 주인은 갑자기 쌀쌀한 태도로 변해 그 남자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토해낸 것은 자기 집 음식이 아니므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제 이야기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한 저는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저의 이름을 빌려 자기의 생각을 떠들어대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가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있다. 어느 시골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이 낡아서 수리를 하게 되었다. 교회의 수리비를 걷기 위해 모금을 하던 부녀회 회원들이 어느 유대인 상점에 들어갔다. 상점 주인은 입장이 난처한 듯 머리만 극적였다. 부인들이 모두 상점의 단골 손님이었으므로 기부금을 거절했다가는 장사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 교회를 수리하는데 돈을 헌납할 수는 없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냈다. 저 수리하기 전에 낡은 부분은 부숴야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300나 된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300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